네, 이번에 달린 내용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안과적인 손상, 안과적인 장애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과 쪽의 장애를 한다면은 가장 흔한 것이 이제 시력 쪽의 문제가 되겠죠. 이 눈 쪽에 안과적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 자체를 크게 보자면은 뇌 쪽에 손상을 입어서 안과 쪽에 문제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 대표적인 겁니다. 우리 머리에 보면은 12내신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2내신경 시신경부터 해서 제3신경 동안신경, 그 다음에 제4신경 활차신경, 제6내신경 외전신경, 이 안구의 운동과 지각을 지배하는 신경이 손상있게 되면 당연히 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안과적인 문제가 생겨서 시력에 대한 시야 또는 안구의 운동에 장애가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특히 뇌 쪽에 뇌신경 손상을 입어서 발생하는 장애가 예상이 될 수 있고, 직접적으로 눈에 있는 부위를 직접 충격을 가해서 안화골절된다, 안구 파열련에서 장애가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통사고 맥브레이크 장애에 있어서 안과적인 장애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크게 이제 안과적 장애는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장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력, 중심 시력이 어떻게 어느 정도 손상이 됐는지, 시야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안구의 운동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 이 세 가지 운동에 있어서 문제된 부분을 각각 시효율을 계산해서 이것을 가지고 맥브레이크 장애 또 평가를 합니다. 시력은 아무래도 이제 중심시를 기준해 가지고 시력이 전혀 안 보이느냐, 0.1이냐, 뭐 0.0 몇이냐, 중심시력은 이제 교정시를 해가지고 안경을 쓴 상태에서의 시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야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드만 시야 검사라 해서 시야 검사하는 표가 있습니다. 시야는 우리 눈에 있는 지표를 기준해서 상하 좌우, 그 다음에 상외 하외, 외측에 있는 상측 좌측, 내측에 있는 상측 외측, 이래가 총 8개 이제 방향을 가지고 이것을 5로 나눈 그 백분위의 기준을 가지고 산정하는 겁니다. 이 눈에 있는 안구 운동은 주로 이제 복시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이 시야를 중심을 기준했을 때 그 30도 이내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제 복시 기준에 해당되는데, 이것이 중심을 기준해 가지고 20도 이내에서 복시가 나타나게 되면은 시야가 100% 손상이 됐다라고 해서 장애를 그대로 24%, 눈 기능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안구 운동, 중심 시력, 그다음에 시야를 각각 시효율로 계산해서 이것을 곱해서 한쪽 눈에 대한 시효율을 계산하고, 좋은 눈의 시야를 곱하기 3을 하고 나쁜 눈의 시야를 나누기 4를 내 가지고 전체적인 양안 쪽의 시효율을 계산해서 맥브레이크 장애 평가의 표에서 장애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한 눈이 완전히 안 보이면은 24%, 양쪽 눈이 완전히 안 보이면 85% 장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안과적 장애는 조금 복잡하고 인정 여부도 사실은 눈이 안 보인다는, 시야가 안 된다 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에 충분한 치료를 하고 여러 번의 검사를 통해서 완전히 장애로 확정이 됐을 때, 그때 최종적인 검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까다로울 수도 있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과적 장애가 될 수 있는 그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장애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신부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